달걀 부탁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비가 오는 둥 마는 둥 장마라고 해가지고 올해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다면서요. 올해 그렇게 덥다면서요. 하도 겁을 줘가지고 비가 요 정도 오면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그 신호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다육이 여름에 많이 무너져 내려요. 자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 제가 다육이가 만약에 100개라면 막 한두 개 무너지면 이 정도면 괜찮은가 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비가 겁나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 정도 오니까 어머 이 정도는 좀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안 하세요? 저는 괜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촬영하면서 뇌내가 뭐야? 내내 신경 쓰이는 게 얘야.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못생긴 거야? 모모카 금은 응? 진짜 뭔가 지금 묘하게 문제가 있거든요. 묘하게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얘가 참 진짜 이 해충을 탔나? 해충이 있나? 분명히 비가림을 했는데도 비를 맞아요. 비가림을 했는데도 비를 맞죠. 저기 보이는 저 펜타드럼은 아마 제가 2호인가 1호인가 그럴 거예요. 펜타드럼 금이에요. 근데 금이 지금 생얼하고 같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저게 단지네 다육에서 왔는데 제가 적심했어요. 적심해갖고 내가 저거를 번식을 해야지. 근데 조금 지나니까 펜타드럼 금 군생이 나오더라고요.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가격은 점점 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아니 다육이 그러면은 왜 자꾸 가격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애가 있어요. 아이고 말이 이렇게 짧아. 맨 처음에 이제 신상 다육이가 시중에 짠 하고 나타나면은 없어. 펜타드럼 금? 처음에 제가 펜타드럼 금이 가격이 얼마였을까? 저는 어쨌건 그 액땡땡이에 가서 찾아봤을 때 맨 처음에 만났던 금액이 12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뭐 4만 원까지 8만 원, 4만 원 이렇게 이제 빠르게 내려가는데 처음에는 없어서 그렇죠. 펜타드럼 금을 만들어내고 이 수량이 없으니까 가격대가 이제 그렇게 있다가 오히려 해외에서는 되게 많이 샀어요. 해외 매니아들은 펜타드럼 금을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 안 사고 자기네들도 있었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펜타드럼 금이 있는 줄 해외 채널 유튜브 영상 보고 알았어요. 국내 매니아님들이 막 펜타드럼 금을 막 엄청 자랑하거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엑프레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가격대가 착해져. 왜냐면 재배를 많이 하니까 없어. 이제 막 공급되는 애들 막 이제 재배를 막 입고지부터 적심으로 해갖고 막 재배를 하니까 나중 되면 가격이 착해지고 이제 군생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나는 신상은 무조건 사서 키워봐야 돼 이러신 분들은 당연히 남들보다 뭐 6개월 1년 정도 빨리 그 다육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뭐 우리 근데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옷도 여러분들 신상은 그에 뭐 SS 뭐 컬렉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누가 할인해줘요? 그거 그냥 정가대로 다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팔다가 안 되면은 이제 여기저기 처음에는 뭐 백화점 뭐 패션쇼장에서 막 이렇게 나왔다가 나중에는 막 돌고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는 어디로? 2월 상품 그 매대로 가잖아요. 옷걸이 하나도 없이.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옷만 사서 입었어요. 지금도 저는 신상품 돈 다 주고 저는 못 사요. 옷은 항상 2월 상품.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을 거야. 이게 이제 여성복 브랜드 옷이었는데 제가 몇 년이나 됐을까? 한 4, 5년 전에 이제 파란색 자켓 좀 쨍한 파란색 자켓이었는데 제 나이 또래에서는 뭐 그 옷은 막 그렇게 막 즐겨 입는 그런 색감은 아닌데 편해. 제가 뚱뚱하니까 이게 활동성이 좋아야 돼서 이 앞으로 있잖아 팔을 이렇게 싹 오므렸을 때 이 어깨 쪽지하고 여기가 막 스판이 들어가서 막 쭉쭉 늘어나야 돼. 전 그런 옷을 이제 선호하니까 그 옷을 어디서 샀게요? 당연히 인터넷으로 샀죠. 인터넷으로 샀는데 제가 그 옷을 입고 탁 나가니까
인근에 이제 같은 직종의 이제 법무사님이 저한테 어머 자기야 자기도 이 옷 입었네. 그래서 네 했더니 난 이거 한 7년 전쯤에 입고 너무 질려갖고 옷이 안 떨어져. 너무 질려갖고 그냥 버렸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거를 어머 그러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속으로 어머 나는 이렇게 막 2월 상품 이렇게 산지 나는 세상에 남들이 10년 전에 사가지고 입고 질려서 버린다는 옷을 나는 이제 샀네. 그러면 어때요? 저는 가격을 거의 뭐 몇 분의 1로 되게 착하게 샀는데 그 옷이 그게 기능이 떨어집니까? 똑같죠? 유행이 살짝 지났지. 그래서 요번에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다이어트를 제가 한 7, 8년 전에 해가지고 저 28kg 감량했던 여자예요. 근데 거기 3kg 해갖고 31kg 요요 왔어요. 대단하죠? 제가 맨날 얘기해요. 제가 지금 13kg 감량했거든요. 다이어트 한 70일 만에 13kg 감량이면 유치원생 몸무게예요. 근데 앞으로 저는 이제 5, 6kg 정도 추가 감량할 생각인데요. 그 정도 되면 초등학생 이제 그 몸무게거든요. 저는 그래갖고 제 몸에서 초등학생 하나만 이제 출가시키면 돼요. 이제 그렇게 이제 목표가 있어요. 그래갖고 요번에 제 목표가 뭐냐면 절대 옷을 사지 않는 거거든요. 막 계속 공표해. 똑같은 얘기 계속해. 여러분께 동기부여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면서 제 귀로 듣는 거 이런 것들도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아까 옷을 다시 사지 않기로 했어요. 왜요? 제가 그때 살 뺐을 때 66 사이즈 옷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공교롭게도 제가 다이어트 70일 차 됐는데 다이어트 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0일 전쯤 8, 90일 전쯤에 그 옷을 죄다 다 갖다 버렸어요. 많이. 근데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입을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옷 안 사. 절대 안 사고 그 옷은 어떻게 해요? 유행 지난 지 15년 된 옷이에요. 유행이 지난 지 15년 된 옷인데 저 그냥 그거 입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육이가 가격대가 이렇게 착해지는 원리가 여러분들 신상 의류가 7년 8년 지나면서 여러분들 아울렛 그 할인 매대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옷들이 겪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하고 비슷해요. 그래도 뭐 이 인기가 엄청 많았고 완판돼 버리고 절판된 옷들은 뭐 그 가격에 다 팔려고 말았겠죠. 다육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번식이 어려운 다육들은 가격대를 여전히 고수하고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제 기쁜 소식은 재배농장 사장님들의 이런 재배 기술은 날로 진보해요. 예전에 처음에 다육이가 왔을 때 적심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었대요. 특히 이제 두들레아 화이트 그린이 있죠. 그걸 적심해서 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었다는데 되잖아요. 그래갖고 어느 순간 화이트 그린이가 가격대가 뚝 떨어졌어. 근데 그 다음부터 허천 무라지로 가격이 또 떨어지게 된 이유가 실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 처음에는 너무 두려운데 나중에는 막 도전을 해요. 자, 요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매니아님들이 이제 다육이를 재테크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이제 마침 했을 때는 또 이제 옛날하고는 사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다육 생활을 딱 하다 보니까 입꼬지도 키워보고 500원짜리 1000원짜리 다육도 키워봤는데 도저히 제 실력으로는 이게 1년이 가도 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저 오죽하면 저희 친정아버지가 소주 한 병 사드시려고 동네 슈퍼에서 안 사고 힘들게 마트까지 걸어가서 진짜 150원 200원 싸게 사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 사는 게 낫지 입꼬지 하지 마라. 물값도 안 나오고 자릿세도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안 돼. 전문 시설을 갖추고 막 재배 농장에서 어떻게든지 생업이니까 어떻게든지 이 수량들을 늘려볼까 이렇게 하는 이 전문적인 재배 농장 사장님들을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요 방울복랑 한동안 요 방울복랑 매니아님들이 재테크 해갖고 쏠쏠하게 재미 봤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재배농장에서 재배 기술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처럼 좋지 않았을 것 같아.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모르고 특히 전통적인 방법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얘네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지 딱 봤더니 완전 바위 틈새기 같은 데서 살아. 갖고 흙이 엄청 척박해.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키운 농장들 많아요. 초창기 수입했던 농장들 해갖고 완전 모래에다 강모래에다가 산마사
폐사에다 빡빡하게 다육이를 키워. 그 다육들은 잘 안 커요. 그렇게 키워내는 농장 사장님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다육들이 들어와가지고 잘 안 크네. 그러니까 번식이 늦어. 그래서 이 이제 매니아님들 중에 이제 일찌감치 눈을 뜨신 매니아님들이 그런 다육들 가져다가 막 재테크를 해. 어머, 그게 되는 것 같죠. 근데 이 코코피트 피트모스를 이용해서 재배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경기도에는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가 있어요. 국가기관이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는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재배동 하우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학 박사님들이 거기에서 연구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얘네들 빨리 키우지? 아, 얘네들은 여름에 물을 얼마만큼 주면 될까? 도대체 농약은 얘네들한테 뭘 줘야 되지? 아, 이 여름에 관수텀은 어떻게 해야 돼? 하우스에서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이 여름 고온기에 어떻게 다육들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그래서 고온기 생리장애 현상들을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조금 없앨 수 있을까? 농학 박사님들이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따라잡아요? 물론 그분들이 죄다다 다육이 키우는 법만 연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다육식물, 특히 경기도 고양시가 이 다육식물이 이제 막 완전 특작물처럼 정말 유명했죠. 근데 이제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경기도에 막 있던 많은 이 재배 농장들이 어디로 가요? 음성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 그러니까 고양시, 음성, 그다음에 용인 이런데. 근데 특징이 조금 다 달라요. 약간 조금씩 다른 그런 특징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지금 재배들을 하고 있어요. 뭔 얘기하다 이렇게 왔지? 저 펜타드론 보고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막 유튜브 시작하시는 제 주변에 우리 단지는 다육 사장님도 시작하셨고, 아드님도 시작하셨고, 우리 프리티 다육의 아드님도 지금 채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상이 달라. 우리 프리티 다육의 아드님은 외국인 대상으로 해갖고 한국말을 정보 전달을 영상으로만 쉽게 전달할 수 있어야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저처럼 똑같은 영상 계속 보여주면서 말을 주줄주줄 하는 이런 영상들은 제약이 있어요. 반드시 서브 영어 자막이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데, 정말 똑똑한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대상 타겟을 완전히 딱 정했어. 우리 단지다육 사장님 때 아드님은 젊은 내수 고객들 층을 상대로 해가지고 생소한 아프리카 식물 위주로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프리티다육 사장님의 우리 아드님은 어떤 거냐면 글로벌한 대상을 잡아서 한국말을 굳이 하지 않고,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채널인지 헷갈리게 그렇게 영상만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타겟이 다 다르죠. 근데 다부댁은 어때요? 다부댁은 원래 타겟이 우리 3040 세대 아니에요. 5060 세대. 저도 조금 있으면 50이 되지만 6070 세대, 80 세대까지 이렇게 좀 연세가 있으신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다육이 유튜브계에서 저는 걸그룹이에요. 저는 트롯 가수 아니고요. 걸그룹이에요. 걸그룹. 근데 이제 맨날 러블리 로즈님이 자기는 다육계 임영웅이잖아.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는 저 걸그룹 아니에요. 진짜 젊은 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만 해도 제 나이 또래 유튜브 하는 분이 없었어요. 다들 제 나이 또래에는 뭘 해야 되냐면 진짜 막 되게 집 예쁘게 꾸며가지고 비싼 토분에다가 이파리 넓적한 관엽식물들 그런 거 막 보여주면 한들 보여주면서 이렇게 막 왜 브이로그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저는 저한테 안 맞아요. 그게. 제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집안 살림을 깔끔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집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꾸미는 거를 하지도 못하고 재주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저는 살림살이도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저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살림 살고 돈 벌고 이런 게까지 다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처음에는 진짜 살림살이가 엉망진창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남편은 맨날 들들 볶아. 자기야 이것 좀 해. 자기는 왜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좀 알아서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한 10년은 그렇게 막 말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다 어느 순간은 알아서 해주겠지? 근데 안 해. 와,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꿨냐면 나도 하지 말자.
내가 힘들면서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지 말자. 그래갖고 집안 살림살이가 이제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우리 남편이 의외로 또 깔끔한 성격이야. 정리가 막 다 돼 있어야 돼. 자, 못 견디면 자기가 해요. 못 견디면 자기가 하는데 저는 견딜 수 있으니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보여주는 컨텐츠가 저랑은 안 맞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건 진짜 어마무시한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그냥 거리대에서 그냥 비닐 거적대기 같은 비닐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막 이렇게 씌워놓고 막 다육이 예쁜 화분에다가 키워가지고 심어갖고 진짜 비싼 공방 화분에다 심어서 어디서 진짜 비싼 다육이 사가지고 막 거기 막 떼글떼글하게 완벽하게 굳어있는 애들 들어가서 막 사진 찍고 보여주고 이런 거 저랑 안 맞아요. 그런 것도 저는 그래서 종이컵 비닐 페트컵 페트병에다가 시작하고 깡통에다 담아서 시작하고 막 너줄너줄 막 널어놓고 막 이러니까 제 옛날 댓글에는 되게 뭐 적당히 좀 하세요 이런 댓글도 되게 많았어요. 적당히 좀 하세요 막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 진짜 정말 보기 싫었다 이런 댓글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좀 봐주시지, 옛날에는 저 같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어디서 유튜브에서 이런 걸 보여줘, 이런 거지 같은 걸 보여줘. 응? 진짜 힐링되는 거, 눈에 봤을 때 예쁜 거, 내가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거를 보여줘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서 힐링받는 포인트는 어머 달기가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죠? 화분은 또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돈 쓰면서 힐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수다에 보통은 저와 같이 달기 키우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진짜 거리대에다가 막 수제화분 막 공방화분 막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에다가 다육이 막 몇만 원짜리 집어 넣어갖고 막 예쁘게 사진 찍고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진짜 정말 마치 내 베란다, 내 거리대 같은 정말 거짓골을 하고 있는 제 다육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내 거리대랑 거의 비슷하네, 어머 자기도 죽었어, 나도 죽었는데 내가 못하는 건 아니나 보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위안과 힐링을 받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랑 동떨어진 내용 막 얘기하면은 아유 웃기고 있네, 돈질하라고 있네 막 이렇게 아침부터 너무 과격한 표현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죄송해요. 근데 저는 진짜 그랬어요. 지금은 야 저분들은 저기까지 가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쳤을까 이런 생각들 지금은 해요. 제가 벌써 5년차가 됐잖아요. 근데 5년차 됐는데 저는 거리대에 여전히 커피컵에다 다육이 심어요. 그런데 5년차가 되고 보니까 다육이도 정말 어떤 선택이 중요하지만 화분도 조금 선택을 해볼 필요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제가 요즘에는 해요. 그게 남는 게 화분이 남더라고요. 다육이가 정말 예쁘게 5년 6년 나랑 살지만 어느 날 훅 가면 화분이 남아요. 이런 다부떼기 그냥 수다를 너무 그냥 격하게 떨었나? 비가 오네, 큰일 났네. 제가 오늘 좀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하지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내일 해야 되나? 자, 오늘은 월간 원예에 23년 3월 31일 날 이렇게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작은 존재로 큰 기쁨을 전하는 에케베리아라고 하는 주제의 글이 나왔는데, 요 글은요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가 에케베리아 신품종을 연구하고 출하한 거에 맞춰서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에케베리아 신품종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이재용 연구관님이 여기에는 지금 참여를 안 했다고 했어요.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이 직전까지 참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우리 이제 요 기사도요. 이거 월간 원예에 있지만 우리 여기 보시면 이지혜 농업연구사님께서 경기도 농업기술원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 이지혜 농업연구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기사를 월간 원예에 이렇게 제공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소식들을 전하는 거예요. 저한테 연구관, 연구사, 직책이 그래요. 아니, 여기 직책들은 그래요. 농학 박사님이세요. 이지영 연구관님께서. 그래서 그 직책도 또 좀 생소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직마다 직책이 다르니까, 이제 이지혜 연구사님의 기사예요. 제가 하도 이지혜 연구사님의 그런
어떤 그런 이 프로젝트들 보고서 결과물 뭐 이렇게 종합 뭐 이렇게 보고서 연간 계획서 이런 것들을 하도 봐가지고 너무 아는 사람 같아. 근데 여기 사진도 있네. 어떻게 이게 이제 잡지의 일부니까 아는 분 같아. 하도 봐가지고 제가 그래서 인터뷰 갔을 때 이지혜 연구사님 안 계세요? 아 오늘은 안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너무 낯익어. 글들을 좀 많이 봐서. 자 여러분들 이런 정보는 어디에서 알아요? 궁금하시죠? 저처럼 이제 약간 이런 거 궁금해야지 자랑하는 거 좋아해서 내 닭이 진짜 예쁘죠? 얘 러블리 로즈예요. 이런 자랑 말고 이 러블리 로즈가 말이죠? 막 이러면서 조금 아는 거죠. 특히 남자분들이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정보 뭐 이 학명만 정확하게 알면 월드 클래스로 여러분들이 정보 수집하실 수 있어요. 요즘에는요 팝하고 돌리면 번역 다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다육이들 용어들을 알게 되면 그런 것들 번역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학명을 정확하게 알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월간 원예도 여러분들 한 번씩 내용 들어가셔서 다육이에 관련된 이런 기사들 살펴보시는 것도 좋고요.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보고서, 계획서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농사로가 제공하는 정보들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는 어떻게 하냐면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정보가 있고 매니아님들께서 경험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있어요. 두루두루 여러분들은 정보 편식 없이 이렇게 정보를 습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다육생활 더 즐거울 수 있어요. 이 러블리 로즈 이름만 들어도 예쁘고 보기만 해도 예쁜데 어떻게 심는지 요거는 이제 우리 매니아님들한테 정보를 얻으시고요. 얘가 어디에서 왔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그 전문적인 기관의 정보를 얻으면 여러분들 정말 손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 조금 이렇게 어깨가 으쓱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걸 잘 알아?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공부하면서 이렇게 취미생활 하면 여자잖아?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그냥 볼래요. 그럼요.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요런 이게 예쁜 애기들 진짜 식물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보면 바로 어머 이쁘다 라고 할 만큼 잘생겼어요 다육이들. 자 오늘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다부댁은 아침에 만보 걷고 왔습니다. 쭉 아랫길을 아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보 걸었어요. 비 오기 전에 냉큼 걷고 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후에 순차로 업로드되는 영상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부댁에 지금 5만 구독이 코앞에 다가왔네요. 여러분들 힘을 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진짜 어색하죠. 다부댁의 구독과 좋아요. 자꾸 얘기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미 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거리대 소식은. 자, 근데 제가 여기에서만 얘기하는 것 같아. 자, 편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들이 보실지 아니까. 자, 저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요.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집니다. 얼른 덮어줘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